나라에서 돈을 쓴 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비용을 통해서 매출을 올리거나 일자리를 늘리거나 내수를 활성화시키거나 이런 목적으로 지원을 한 거거든요. 지원받으신 사장님이 잘 되게끔 하기 위해서 정말 다양한 지원 사업을 계속적으로 알려주거나 계속적으로 이런 지원 사업들을 받을 수 있게끔 진행이 돼요. 지원 사업 하나 받는 게 시작이고 그 다음은 정부 지원금 제일 쏟아지는 시기가 있나요? 정부 지원금은 전년도 12월 달에 공고가 나기 시작해서 1월 달까지 공고가 나고요. 이제 1월부터 3월, 4월까지 이제 접수를 받는 기간으로 집중됩니다. 나라에서 예산안을 편성을 하고요. 그 예산안이 10월 정도에 이제 확정이 되면 그 예산 집행을 이제 1월부터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 예산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고가 나는 거죠. 그래서 26년도 사업이 12월부터 공고가 나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12월부터 공고가 날 거고 이제 1월부터 길게는 4월까지 이제 신청 접수를 받게 되겠죠. 왜 이게 상반기에 몰려 있냐면 사업을 진행하시다가 중도에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애초에 사업비 계획보다 덜 집행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예산을 또 남기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또 모아서 추가적으로 또 추경 집행을 또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간들까지 확보를 해야 되다 보니까 보통 지원 사업은 1월부터 3월, 4월에 집중돼 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러한 1년 정도의 이런 마스터 플랜은 이미 뭐 10월, 11월 달에 확정이 돼 있습니다. 그 공고가 12월 달에 나는 것 뿐이죠. 그래서 12월 달서부터 나는 이런 공고나 이런 마스터 플랜을 보시면 내가 원하는 지원 사업이 언제 발표가 나겠구나, 언제 공고가 나겠구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 사업금 타는 거 복잡하고 아무나 탈 수 없는 거 아닌가요? 정부 지원 사업은 사업 경력이 없어도 그리고 사업을 해보지 않으신 분이라도 누구든 내가 사업할 만한 아이템만 있다면 얼마든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뭐 예비 창업 패키지를 통해서 적게는 2천만 원, 많게는 뭐 4천만 원, 5천만 원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고요. 사업자가 있으신 분이라면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면 또 이제 초기 창업 패키지라고 해서 약 1억 원까지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창업을 한 지 7년 사이다. 그때는 최대 3억까지 또 받으실 수 있죠. 또 그리고 이제 사업을 하시다가 한번 사업을 폐업하신 분들이 이제 있으시다면 너무 또 망설이지 마시고요. 제도약 패키지가 또 있기 때문에 다시 창업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을 또 도와주는 그런 또 지원 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연차별로 그리고 종류별로 많은 지원 사업들이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지원 사업들은 많은데 우리 사장님들이 그 지원 사업에 실제로 도전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너무 망설이지 마시고 내가 원하는 사업이 있다면 언제든지 지원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정부 지원금 찾는 루트가 있나요? 어디서 찾아봐야 하나요? 정부 지원금은 일단 뭐 초기 창업 패키지나 초기 창업자들, 뭐 예비 창업자들, 뭐 이제 이런 분들은 이제 K-스타트업이라는 사이트에서 보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에 뭐 K-스타트업 뭐 이제 이렇게 검색하시면 바로 그 사이트가 나올 수 있고요. 그 사이트에 가면 기간별로 뭐 예비 창업자 또는 뭐 창업 이제 시기에 따라서 다양한 지원 사업들이 공고가 되기 때문에 그 K-스타트업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많은 지원 사업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 거기 말고도 저희가 비즈오케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사이트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사이트들을 통해서 지원 사업들이 공고되는 것을 지속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금을 신청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정부 지원금을 신청할 때 가장 주의해야 될 점은 실컷 서류하고 모든 것들 다 준비해 놓고 지원 자격이 안 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지원 사업을 하고 싶으신 사장님들이 있으시다면 그 공고 내용을 먼저 정확히 확인하셔서 지원 대상과 지원되지 않는 대상이 명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정말 지원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먼저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준비하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근데 이 영상을 보시는 이제 대다수의 예비 창업자 또는 초기 창업자분들께서 지원받으시는 이런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공통적인 부분이 있는데 첫 번째는 세금이 체납된 게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국세나 지방세나 부가세 같은 것들이 혹시나 지금 연체되신 것들이 있거나 미납된 내역이 있으시다면 이제 그런 것들을 1차적으로 이제 빠르게 정리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단순 휴게 음식점이나 또는 사행성 오락 프로그램이나 또는 유흥 관련된 것들 이제 이런 쪽은 지원이 전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지원 대상의 폭을 확인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실 때 그 사업계획서에 너무 뭉뚱그려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그냥 이런 아이템으로 100억 매출 올릴 거예요. 이렇게 작성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상당히 구체적으로 작성하시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작성하면서 거기에 맞는 액션 플랜이 같이 따라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의 규모에 맞게 내가 저 100억 총 시장을 봤더니 100억 정도 규모가 되는데 나 이제 스타트업인데 내가 사업해서 한 70억 정도 매출 올릴 거야. 이렇게 하는 거는 좀 터무니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100억 정도의 이제 시장 규모라면 내가 이렇게 창업을 해서 한 5억 정도 매출 올리겠습니다. 약간 이런 현실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그 액션 플랜이 같이 따라 붙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가장 중요하겠죠. 구체성이 없는 사업 계획서는 일단 절대로 합격할 수가 없습니다. 사업 계획서는 구체성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그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이것만 확인하시면 지원 사업을 진행하시는데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판단하고 봅니다. 창업정부지원금 정말 잘 받고 싶다면 어떤 꿀팁이 있나요? 정부 지원금을 잘 받으시려면 세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그 당해년도에 나라에서 선호하는 아이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도에는 AI나 로봇 이제 이런 쪽이 상당히 핫했죠. 뭐 2024년, 2023년도에는 뭐 스마트 약간 이제 이런 쪽이 이제 핫했는데 이런 식으로 연도별로 나라에서 이제 집중하거나 이제 지원하려고 하는 섹터가 조금씩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 변화하는 그 섹터의 흐름에 잘 올라타면 가장 좋을 수 있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꼭 그걸로 고집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걸로 하면 조금 더 유리한 거지 그렇지 않더라도 본인의 사업 아이템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준비가 돼 있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지원을 받을 수 있죠. 그런데 가장 그 지원 사업을 받을 때 그러면 내가 지원 사업을 좀 더 유리하게 받을 수 있냐? 그거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이 사업 아이템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을 했을 때 얼마의 매출을 올릴 수 있다라는 매출 목표가 명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매출 목표에 대한 근거도 명확해야 돼요. 여기에 따르는 액션 플랜이 명확하게 붙는다면 더할 나위 없죠.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그 매출을 올렸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고용이 따라갈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통해서 일자리를 얼마나 만들 거예요? 이제 이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게 좋겠죠. 마지막은 선택사항이긴 하지만 저는 가급적이면 넣는 것을 선호하긴 하는데 이러한 제품을 판매하거나 이러한 서비스를 진행을 해서 내가 수출을 얼마를 할 겁니다 라는 수출 목표에까지 적어준다면 가장 베스트입니다. 나라에서 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라에서 지원금을 통해서 내수를 활성화시키고요. 경제를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거고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함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적에 맞게끔 사업 계획서를 딱 맞게 작성을 하신다면 꼭 나라에서 선호하는 그런 아이템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지원 사업에 선정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외에도 받을 수 있는 정부 혜택이 있나요?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거는 뭐 지원금 위에도 정말 다양하게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도 지원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뭐 소상공인분들 냉난방기도 지원해주고 있고, 뭐 공장을 운영하시거나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휴게실도 나라에서 이제 지원을 해주고 있고, 우리가 또 이제 사업을 하시다 보면은 직원들을 많이 고용하시잖아요. 직원들 고용했을 때 우리 인건비도 이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각종 컨설팅도 지원해주고 있죠. 예를 들어 나는 아직 수출을 안 하고 있는데 수출을 하고 싶어. 그러면은 뭐 수출 관련되어서 컨설팅을 막 무상으로 엄청나게 지원을 많이 해줍니다. 또는 뭐 내가 뭐 사업을 좀 더 확장하고 싶은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또 뭐 관련된 컨설팅 무상으로 엄청나게 많이 지원을 해줍니다. 이러한 정말 생각하시는 모든 것들을 나라에서 충분히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사장님들이 하나라도 지원을 받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나라에서 뭐가 됐든 어떤 하나를 사장님한테 지원을 한다는 거는 나라에서 그만큼 돈을 쓴 거거든요. 나라에서 돈을 쓴 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비용을 통해서 매출을 올리거나 일자리를 늘리거나 내수를 활성화시키거나 이런 목적으로 사장님께 지원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지원받으신 이 사장님이 잘 되게끔 하기 위해서 그 컨설팅이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하나가 연이 돼가지고 사장님들한테 정말 다양한 지원 사업을 계속적으로 알려주거나 꼬리가 꼬리를 물어서 계속적으로 이런 지원 사업들을 받을 수 있게끔 진행이 돼요. 따라서 지원 사업을 하나를 받는 게 지원 사업 하나 받는 걸로 끝난다고 절대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지원 사업 하나 받는 게 시작이고 지원 사업 하나 받으면 그 다음은 순차적으로 쭈쭈쭉 진행이 됩니다. 지원 사업 하나 받기 전에 나는 사업을 하면서 지원 사업 100개 받을 거야 이런 생각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지원 사업 나 하나 받을 거야
이 생각하시면 되고, 그 지원 사업 하나 받으면 그 뒤는 알아서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절대로 망설이지 마시고요. 그냥 지금 지원 사업 하나라도 바로 신청해서 받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2026년에 정부 지원 사업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요? 지원 사업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지원 사업에 대해서 요즘 알려주는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정말 정보의 홍수의 시대죠. 우리가 단순하게 검색만 해도 정말 많은 정보들이 나오니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너무 많은 것도 사실은 독입니다. 지원 사업 100개, 1000개 있는 거 내가 그거 알고 있어서 내가 이 지원 사업 10개 받을 거야, 20개 받을 거야 이렇게 목표 세우신 분들이 저는 사실 더 걱정이 많이 되고 더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원 사업은 나한테 맞는 적절한 시기에 나한테 지금 맞는 시기에 나한테 맞는 사업 하나를 받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하나를 받으면 그 다음 사업은 따라서 오게 돼 있거든요. 나라에서 세금을 투자한 이 회사가 잘 되게끔 하기 위해서 나라는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들이 욕심을 부리지 않아도 지원 사업 하나 받으면 그 지원 사업 하나 받은 회사가 잘 되게끔 하기 위해서 나라가 꾸준히 끝까지 밀착 마크해서 팔로우업 하면서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애초에 나 지원 사업 이렇게 많은데 나 정말 금액 큰 거 나 이거 하나 받을 거야, 또는 지원 사업 100개 중에 나 20개 받을 거야, 정말 이런 그냥 높은 꿈만 꾸다가 그냥 그 꿈에 제풀에 지쳐 쓰러지지 마시고요. 하나라도 작은 거라도 하나 받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가 촬영하고 있는 2026년도 지원 사업을 준비하는데 가장 좋은 시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원을 안 해보신 분들은 지금 이제 25년도 12월 이 한 달 동안 정말 나한테 맞는 지원사 하나 딱 찾아서 그 하나를 딱 준비를 하셨다가 2025년도 12월부터 이제 사업 공고가 날 텐데 그 사업 계획 공고 나는 거를 보고 1월 달에 딱 지원을 해서 하나라도 합격하시는 것이 우리 사장님들이 지금 하셔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5천만 원짜리를 사업비를 지원을 받는 것은 우리가 연봉 5천만 원짜리 직장인이 1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돈 모으는 거를 사업에 투자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 10%짜리 사업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매출 5억 올려야 5천만 원 사업비로 추가적으로 쓰실 수 있는 그런 큰 돈입니다. 그런 거를 정말 내가 간단하게 쓰시기만 한다면, 열심히 준비해서 간단하게 정확하게 쓰신다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막막하셨던 분들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 제가 알려드리는 여러 가지 노하우나 꿀팁들 이런 거 바탕으로 작성하신다면 누구보다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기회가 사장님들이 사업하시는 데에 사업을 10년을 당길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꼭 잡으시는 것은 사장님들의 몫입니다. 돈이 없어도 창업이 가능한가요? 예비 창업자이신 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내가 돈이 없는데 내가 과연 사업을 할 수 있을까? 나라에서는 없어도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정말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돈이 한 푼도 없어도 내가 사업을 하고 창업을 하는데 나라에서 적게는 2, 3천만 원, 많게는 5천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지원금을 통해서, 이 지원금은 갚지 않아도 되는 돈이거든요. 이 지원금을 통해서 사업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한 예로 제가 알고 계신 분이 집에서 요즘엔 다 급식을 하는데 급식을 하는데도 제가 아시는 이 지인분은 아이들 간식이랑 점심 도시락을 별도로 싸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간식을 되게 맛깔나게 정갈하게 잘 이렇게 예쁘게 싸시는 분이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자기 아이들한테 주고 하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엄마들한테 소문이 난 거예요. 야, 이걸 어떻게 만드는 거야? 어떻게 만드는 거야? 이게 소문이 나서 이제 그분이 이걸 잘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거를 좀 어떻게 좀 판매 활동을 해보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거를 밀키트화 하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업지원금을 신청했습니다. 그분이 그 아이디어로 창업지원금 예비 창업자 선정되셔가지고 그 지원금을 통해서 현재 사업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사업이라는 거는 뭐 너무 어려운 게 아니고요. 내가 잘하고 있는 거, 내가 하고 있는 거, 또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를 남들에게 서비스한다. 서비스한다는 말도 좀 어려울 수 있고 그냥 남들한테 판다. 남들한테 비용을 주고 판다. 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할 수 있는 아이디어라면 뭐든지 가능하다. 그리고 그게 돈이 없어도
일단 어느 정도 적정 금액까지는 나라에서 충분히 지원을 해주고 있다. 그것까지도 했는데 돈이 부족하면 그 다음 단계도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다. 이거는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한다? 사실 그거는 뭐 핑계인 거죠. 사업계획서 아이템이 평범해도 괜찮나요? 아이템은 평범해도 괜찮습니다. 단, 이 아이템이 다른 사업 아이템과는 차별성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기존에 이미 누군가가 하고 있는 사업 아이템이라면 지원 사업을 통하지 않고 내가 사업을 하는 거라면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지원 사업을 통해서 사업을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그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디어나 아이템은 평범할 수 있어도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것과는 조금 차별화돼야 되는 이슈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똑같은 밀키트를 파는데, 아이들 도시락 밀키트를 파는데 이게 다른 업체는 보니까 그냥 막 맛있는 밀키트를 팔고 있어요. 도시락 세트에서 이렇게 팔고 있어요. 근데 나는 밀키트를 제공을 해주는데 예를 들어 뭐 도시락통까지 같이, 예쁜 도시락통까지 같이 세팅으로 해가지고 그냥 원세트로 제공을 할 거야 라고 한다면 아이디어나 사업 아이템은 비슷할 수 있으나 차별점이 있는 거죠. 그런 거라면 어느 거든지 무엇이든지 가능합니다. 정부 지원금 받기 어렵지 않나요? 정부 지원금이 받기 어렵다고 생각하면은 한도 끝도 없이 어렵고요. 받기 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말 쉽게 받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에도 1년에 뭐 수십 개 이제 지원 사업을 꾸준히 받고 이제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차이점은 딱 하나입니다. 나라에서 정부 지원금을 주면서까지 왜 지원 사업을 하고 이 사업을 밀어주려고 하느냐, 그 이유를 명확하게 안다면 그 니즈에 맞게 사업계획서를 구성하고 우리가 발표 자료를 만들어서 발표를 한다면 그 사업 계획서, 지원 사업은 저는 무조건 선정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원 사업 같은 것들을 보면은 나라에서는 딱 세 가지의 포인트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예산을 투입을 하기 때문에 그 투입에 대한 효과가 명확해야 됩니다. 나라에서 원하는 거는 딱 세 가지예요. 이 예산을 투입을 함으로써 좋은 사업 아이템과 좋은 사업자가 많아졌으면 좋겠다. 자, 그 이유는 이 돈을 투입을 함으로써 그만큼의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창출이 되고 또 이 사업 아이템이 잘 되면은 그만큼 또 매출이 많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 매출이 많이 올라가는 거에 따른 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아이템이 우리나라에서만 유통되는 게 아니라 또 해외에까지 진출을 해서 수출도 되고 진행이 된다면 더할 나위가 없는 거죠. 이 세계가 바라보는 관점은 하나로 귀결이 돼요. 우리나라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거에 포커스가 되기 때문에 이 중요도에 딱 착안을 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세 가지 포인트, 이 세 가지 포인트에 딱 착안을 해서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한다면 그거는 이미 합격선의 구분응선을 넘은 거죠. 거기에 어떠한 정말 효과적인 사업 아이템을 없느냐, 이제 이렇게까지 더해지면 그 사업계획서, 사업 아이템은 끝나는 겁니다. 정부 지원금 사업계획서 작성하는 꿀팁이 있을까요? 정부 지원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는 꿀팁은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의 포인트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내가 이 지원금을 받아서 어떠한 방식으로 사업을 해서 매출을 일으킬 건지, 그래서 매출을 잘 일으킬 수 있는 이제 그 근거 자료를 쓰면서 명확하게 사업의 목표 금액을 작성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이 목표 사업 금액을 작성을 하실 때 너무 터무니없게, 예를 들어 시장 조사를 해봤더니 연간 시장성 규모가 한 100억짜리인데 내가 이거 사업해가지고 한 80억 매출할게요, 이런 거는 절대로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래서 정말 현실성 있는 목표 매출액, 그 목표 매출액이 막 과장되게 높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초기 창업자 또는 예비 창업자분들께서 진행하실 때는 그 문턱이 너무 이렇게 높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내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제가 이거 제일 처음 해서 지금 시장 규모가 딱 봤더니 한 10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이거 잘해서 한 5억짜리 사업으로 키워볼게요, 이렇게 현실성 있지만 구체적인 매출 목표 금액을 제시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현실성 있는 구체적인 목표 금액을 제시하는 게 중요하다. 실행계획 액션 플랜까지 같이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그래서 내가 어떠한 방식으로 해서 몇 년 동안 해가지고 이 정도 목표 금액을 달성하겠다, 이걸 먼저 설정을 하고요. 매출이 높아지면은 두 번째는 우리가
직원을 고용해야 됩니다. 그러면 고용 계획이 나와야 돼요. 자, 내가 이제 3년 동안 해가지고 매출을 1억, 3억, 5억 만들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해놨으면 거기에 따라서 똑같이 1차 년도에는 뭐 직원 1명 고용할게요. 2차 년도에도 1명 고용할게요. 3차 년도에도 1명 고용할게요. 이제 이런 식으로 해놓는 거죠. 그 매출이 올라가는 거에 따른 고용 계획도 상당히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게 내가 어떠한 분야에 어떠한 인원을 채용을 이렇게 할 거다라는 이런 목표 인원이 들어가면 좋겠고, 마지막으로는 수출 계획도 가능하다면, 뭐 수출이 불가능한 아이템이라면 어쩔 수 없어요. 굳이 안 써도 되는데 가능한 아이템이라면 가급적 저는 작성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에 내가 어떠한 루트로 이 정도 볼륨의 금액으로 수출을 계획하고 있다, 뭐 이 정도만 작성을 하시면 되게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라에서는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하겠죠. 내가 A라는 기업에 5천만 원을 지원을 했는데 매출이 5억이 났어. 그러면 투자한 금액 대비 10배의 매출이 발생한 거거든요. 그리고 고용 인원도 예를 들어 5천만 원을 내가 투자를 해서 지원을 해서 A라는 업체가 5억짜리의 매출을 올리는 회사로 발전을 했는데 했더니 3명의 고용 인원이 생겼어. 자, 그러면 한 명당 뭐 3천에서 4천 정도의 연봉을 준다고 생각을 하면은 1억 뭐 한 9천만 원에서 1억 2천 정도의 이런 고용 증대 효과, 그리고 그분들이 또 이제 밖에 나가서 내수 활성화를 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는, 뭐 구매를 하거나 할 수 있는 이런 또 월급을 줄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바라보죠. 따라서 너무 뻥튀기 하거나 부풀려서 쓰려고 하지 마시고요.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게 작성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액션 플랜이 타당하게 붙어 있다면 그 사업 계획서는 된 겁니다. 창업자가 정부 지원금을 여러 번 받을 수도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기존 사업자분들도 지원 사업은 다양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은 분들 또 받을 수 있고요. 받지 않은 분들은 당연히 받을 수 있고요. 근데 이제 받은 분들도 사업에 따라서는 다시 못 받는 사업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지원 사업을 한 번 받았다고 해가지고 나 지원 사업 더 이상 못 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충분히 많은 지원 사업 받을 수 있으니까 충분히 알아보실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만드셨으면 좋겠고, 창업자 같은 경우에도 얼마든지 지원 사업을 여러 번 받을 수 있습니다. 나라에서는 크게 보면 한 3가지 단계로 나눠서 지원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예비 창업자, 두 번째는 초기 창업자, 세 번째는 뭐 도약 프로그램, 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3가지의 섹터로 나눠서 저희가 지원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로 오면서 지원 사업 내용이 조금 바뀌어서 내용이 좀 변경이 된 부분이 있고, 2026년도는 아직 공고가 안 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원 사업의 규모가 예전에 비해서는 조금 작아지긴 했는데, 이제 그래도 예비 창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일 처음에는 2천만 원부터 해서 이제 2차 때는 또 4천만 원까지 받아가지고 1차, 2차 이렇게 나눠졌어요. 예전에는 이제 5천만 원 한 번에 이렇게 딱 받았는데 지금은 1차 2천만 원, 2차 4천만 원 이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평균적으로는 한 5천만 원 정도 이제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예비 창업자분들 사업자 등록증이 없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죠. 사업자 등록증이 없으신 분들은 이 사업을 받을 수 있고,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데 내가 3년 이내다, 사업자 등록증 사업 개시 연원일로부터 이제 3년 이내에 있으신 분들은 이제 초기 창업 패키지 라고 해서 초기 창업 패키지를 받으실 수 있는데, 초기 창업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1억까지 받으실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3년부터 7년 사이 내가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이상 7년 이하의 분들, 이제 이런 분들은 최대 3억까지 이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억을 내가 이제 사업을 하는데 쓰려고 하면, 뭐 예를 들어 뭐 제조업이라고 하면 제조업의 영업이익률을 뭐 많게는 10% 본다고 했을 때 10%도 상당히 많은 거죠. 10%를 내가 사업을 확장하는 데 쓴다. 근데 그거 만약에 3억이다. 30억 이상의 매출을 해야 3억을 쓸 수 있는 거거든요. 상당히 좋은 제도고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따라서 이제 이런 사업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사업을 하시다가 사업을 실패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 사업을 실패하신 분들도 다시 또 사업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을 실패하셨던 분들 다시 사업하시라고 나라에서 또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실패했다고 두려워하지 말라, 또 도전해라. 그래서 그 재도전 패키지라고도 이제 있는데, 이런 재도전 하시는 분들, 이런 사업을 다시 하시는 분들을 위한 이런 지원 사업도 마련돼 있다. 따라서 누구나 사업을 하실 분들이든 사업을 하셨는데 실패하셨던 분들이든 아니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든 받을 수 있는 사업은 많이 있다. 그리고 그 받을 수 있는 사업이 내가 한 번 받았다고 해서 끝이 아니다. 계속 여러 번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부 지원금 신청 시 가장 중요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정부 지원금 신청 시 가장 중요한 절차. 자, 가장 중요한 절차는 첫 번째, 나하고 맞는 지원 사업이냐를 확인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진짜 이게 웃기게 얘기가 들리시겠지만 신나게 준비해 놓고 마지막에 자격 조건 안 돼가지고 지원조차 못 하시는 분들이 정말 생각보다 많아요. 이제 그래서 어떤 지원 사업을 내가 지원을 할 때 그 공고문이 있는데 그 공고문을 보시면은 지원 자격과 지원이 되지 않는 자격 조건이 명확하게 구분돼서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자격을 확인해서 내가 되냐 안 되냐를 확인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만약에 한다면 주로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가 초기 창업자나 또는 뭐 예비 창업자 뭐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에서는 첫 번째는 가장 주의하셔야 될 게 세금 체납이 없어야 됩니다.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세건 지방세건 부가세건 세금이 연체된 이력이 연체가 된 거는 관계가 없지만은 이제 납부를 한 미납 내역이 있으면은 절대로 지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연체되신 분들은 하루라도 빨리 정리해서 이런 미납 내역이 있을 수 있지 않도록 이제 관리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래서 국세, 지방세, 그리고 부가세 이런 국가 공공 이런 세금에 대한 미납이 없어야 한다.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하겠고, 이제 두 번째는 지원 사업의 대부분은 음식업이나 또는 유흥업종이나 또는 사행성 오락이나 이제 이런 쪽으로는 절대로 지원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 분야는 또 지원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제 제일 중요하겠죠. 그런데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음식점을 하고 운영을 하고 계신 사장님이신데 이 사장님께서 특별하게 어떤 지원 특산물을 이용한 레시피를 개발하거나 또는 밀키트를 개발한다. 예를 들어 내가 떡볶이집을 장사를 하고 있는데 내 떡볶이는 정말 특수한 이런 비법의 소스를 내가 만들어서 밀키트화해서 판매하겠다 라고 하면은 이런 거는 또 지원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단순 휴게 음식점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매장에서 단순히 음식을 만들어 팔겠다 라고 하는 거는 지원 대상이 되지 않지만 이거를 내가 사업적으로 많이 즐길 수 있는 밀키트화 하겠다 또는 어떻게 패킹을 해서 해외에 수출을 하겠다, 이거는 또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보통의 휴게 음식점이나 카페나 음식점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이 계시는데 이런 지원 사업을 통해서 조금 더 외연을 확장해 보시겠다라고 하시는 사장님분들이 계신다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러한 방식으로 사업 아이템을 구상을 하시면 또 이런 거는 얼마든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 꼭 알아야 할 팁이 있나요? 지원사업 사업계획서의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제가 이제 지속 말씀드리고 있는 세 가지 키워드가 있어요. 매출 증진, 그리고 고용 증대, 그리고 수출. 이 세 개의 키워드를 잘 생각을 하시면서 현실성 있게 작성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게 기존에 있는 사업 아이템에도 관계가 없지만 기존에 있는 것과는 조금의 차별화된 아이템이 플러스가 돼서 들어가야 한다. 이제 이런 것들. 이제 이 정도가 들어가면은 상당히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사업 계획서를 작성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사업 규모나 또는 이 사업 아이디어에 대한 배경을 상당히 임팩트 있게 작성하시는 게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작성을 할 때 내가 제가 자꾸 이렇게 떡볶이를 말씀드리고 제가 떡볶이를 좋아해서 떡볶이를 말씀을 드리는데 떡볶이 밀키트 사업을 내가 하겠다라고 예를 들어 가정을 한다면 떡볶이 밀키트 산업의 그 규모를 산정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구체화하는 게 상당히 사실 중요해요. 근데 그거를 일반적인 분들이 사업계획서를 작성해보지 않으신 분들이 그런 자료를 찾아서 디테일하게 작성을 하는 게 사실 어렵죠. 근데 이제 그런 게 어려운데 우리한테는 요즘에는 상당히 좋은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좋은 대안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제 챗 GPT와 같은 이런 AI를 활용해서 조사해줘 라고 하면 1분 안에 얘네들이 깔끔하게 분석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자료를 적절하게 활용해서 사업 계획서를 구성하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는 나라에서 그 당해년도마다 밀어주는 아이템들이 있어요. 지금은 반도체, 생성형 AI 또는 로봇 이제 이런 쪽으로 2025년도에는 많이 집중이 되긴 했었는데
그 연도마다 시대마다 정부에서 트렌드를 정해서 조금씩 지원하는 분야를 바꿔 나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조금 밀어주는 사업 아이템으로 아이디어를 잡으면 조금 더 선정될 확률이 높아지긴 하죠.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너무 거기에 꽂히지 마시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 사장님들이 할 수 있는 사업 아이템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게 첫 번째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그거를 다른 아이디어하고는 조금은 다르게, 이게 조금은 다르게가 사실은 어렵게 생각하면 너무 어렵지만 또 쉽게 생각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조금 더 다르게 하는 거를 쉽게 할 수 있을지는 제가 뭐 다음 강의 때 한번 같이 공유를 좀 드릴 예정에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곁들인다면 충분히 우리가 승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하고 나라에서 매 해년도마다 밀어주는 그런 트렌드에 따라서 밀어주는 아이템을 이제 선정하는 게 조금 유리할 수 있다. 이제 그런 거하고 내 사업 아이템의 시장 구조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분석하는 정말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는 자료를 구성하는 게 중요한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한번 챗 GPT와 같은 생성형 AI를 접목해서 쉽게 구성을 한번 해보자. 이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니엘입니다. 저는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수출입하는 업체도 제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제가 사업을 운영을 하면서 정말 다양한 지원 사업들을 통해서 사업체를 지금까지 이끌어 올 수 있었습니다. 지원 사업 1년에 적게는 10개, 20개, 많게는 수십 개 이렇게 받죠. 제가 지금까지 받은 것을 금액으로 치면 한 150억 이상 이제 이렇게 받았을 거로 생각됩니다. 너무 많아서 정확하게 계산해 보진 않았어요. 근데 150억 이상 아마 받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제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우리가 하는 이런 팀원들을 다 같이 하면 500억 이상 유치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는 어떤 분들을 컨설팅을 해주기 위해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지원 사업들을 우리가 받은 거죠. 우리는 지원 사업을 우리가 실제로 받아서 우리는 그거를 통해서 사업을 지금까지 성장해 온 노하우가 있습니다. 저희는 다른 분들과 같이 우리가 심사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런 말씀 안 드립니다. 정확하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은 사업을 잘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은 지원 사업을 통해서 내 사업을 좀 더 내실 있게 꾸며갈 수 있는지, 어떻게 했더니 지원 사업이 잘 되는지 그런 것들을 합격 횟수와 금액으로 저희가 증명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노하우를 사실은 주변에서 너무 많은 분들이 알려달라고 하고 도와달라고 하고 정말 한번 좀 봐달라고 하고 그렇게 부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저희도 몸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봐드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많은 분들께 그냥 효과적으로 알려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고자 이번 강의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또는 저는 사장님들이 지금 이 강의를 보고 있는 것도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장님들 귀하신 시간, 이거를 이 시간에 일하시면 그만큼 돈을 버실 수 있는 거죠. 이 강의를 보고 나서 뒤에 가서 내가 이거 다시 보면서 리뷰해야지, 복습해야지, 그것 또한 돈입니다. 저는 강의를 보고 나서 왜 다시 복습을 해야 되고 왜 다시 내가 이 자료를 가지고 뭘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지를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 강의를 보면 나는 바로 그 사업 계획서를 쓸 수 있어야 되거든요. 저희는 그렇게 접근을 합니다. 어떤 샘플 자료, 어떠한 정해진 양식,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이 강의 듣고 내가 다시 봐야지,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 강의 한번 보면 사업계획서 이렇게 작성하는 거구나, 나도 사업계획서 하나 작성했구나, 이 사업계획서를 한번 내가 작성했으니까 다른 사업계획서도 나는 쉽게 작성할 수 있구나, 작성했더니 정말 작성이 되네 하실 수 있게끔 갈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진행해온 수많은 경험과 노하우, 합격한 여러 가지 케이스들, 이런 것들이 그것을 증명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장님들께 저희가 그러한 노하우를 하나도 빠짐없이 알려드릴 겁니다. 사장님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1분 1초도 돈입니다. 돈, 시간 절대적으로 아껴드리겠습니다. 복습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 강의만 보고 사업계획서 한번 작성하셔서 사업계획서뿐만이 아니라 저희 팀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인프라를 통해서 사장님이 나중에 사업을 하시는 데 필요한 1부터 100까지를 저희가 옆에서 같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필요하신 모든 것들 저희를 통해서 해결하실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한번 확인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하고 한 배를 타시면 저희의 인프라를 모두 이용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